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가 아니죠.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날 방송할 게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주식. 그래서 금요일 날 주도는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왜 샀냐고요? 살 수밖에 없었죠. 간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쑥 땡기고 환율이 쑥 올라가는데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왜 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는요, 1258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보시면요, 장 마감 때까지 대략 1250원 선이었거든요. 근데 끝나기, 그죠? 4시, 새벽 4시 30분 이후에 들락날락, 들락날락. 와, 이게 뭡니까? 10원이 왔다 갔다 해서 10원이. 대단하죠? 10원이면 1%. 대략 1% 정도 되는데 1%가 등락이 왔다 갔다. 요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 뭔지를 모르겠다. 알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아닐 거다. 요거다. 그래서 1250원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살려고 했을 때는요, 장중 환율이 1200, 이거 며칠 지나니까 또 까먹었네. 60원대가 넘었었는데, 거기서 쭉 빠진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해놨나요? 일봉 차트는 아니에요. 분봉 차트만 해놓고 일봉 차트는 아니에요. 하여튼 환율이 빠지는 거 보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이제는 바닥 쳤다.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투자는요, 제가 그 투자하고 나서, 금요일에 투자하고 나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죠. 곧버스 같은데 곧버스는 아니다. 곧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맞는 것 같은데, 하방보다는 상방이 맞는데, 상방이 어느 타이밍에서 나올지, 왜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외국인의 움직임은 뭐지? 지금의 상황은 뭐지? 했는데 그게 목요일, 금요일 이틀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고 굉장히 그 과거에 있었던 기사들이 갑자기 좋은 기사로 바뀌는 거예요. 호재성.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냐? 아니죠. 이제 경계를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경계, 많은 부닥침을 받으면서 올라가는데 지금보다는 하방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더 둬야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1250원대예요. 갑자기 10원이 등락해가지고, 아까 이제 보셨죠? 요거 뭔가요? 요거 월요일 날 이제 요게 해결이 될 거예요. 요게 채권 지수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잖아요. 10년물 국채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3.2에서 2.7까지 떨어졌는데, 장중에 3.1까지. 막대기 하나 쭉 보이시죠? 확대. 얘는 뭔가요? 그죠? 뭔가 전산적으로 오류가 있었다. 그죠? 전산 오류일지 뭐가 오류일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한 건데 이제 여행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적자거든요. 3개월 연속 적자라서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무역 수지까지 여행 수지까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적자 폭이 더 커지겠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 장 막판에 제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환율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강세에서 점점 서멀서멀 약세로 변하는 게 보이죠? 103. 이게 103까지 갔었다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어요. 위안화도,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 정책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이 굉장히 안 좋고, GDP가 계속 떨어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네, 중국은?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중국도 힘든데,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그죠? 대략 6.3에서 쭉 올렸죠. 6.6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약세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다시 강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도 강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개입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또 미국이 이런 거 싫어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의 강세를 약세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서로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묵인에 의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 내피셜을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는 쭉쭉쭉 빠지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채권으로 돈이 슬금슬금 다시 들어갈 거예요. 요거 채권 금리가 여기 빠지면 그렇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요만치 올랐는데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 제가 분봉을 한번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캡처를 못 했거든요. 그냥 쭉 아주 좋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봉 패턴가
그 분봉 패턴이 쭉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감히 한번 레버리지를 질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레버리지 투자하기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약간 애매한 구간. 그래서 제가 저번 주는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제가 원하는 패턴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은 좀 하락을 하더라도요. 지금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보다는 더 투자를 해야겠죠. 물타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그죠? 중국은 이렇게 끝났다. 항생이 좀 뜨고 상해가 대략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 조금 빠지고 희한하게 대만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IT, 그죠? IT 쪽에서 많이 올라갔다. 금값은 이렇게 끝났고 별 의미 없죠. 근데 기름값이 115 굉장히 많이 올라요. 천연가스값 8.7.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요, 지금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 2600포인트에서 뭔가 계속 막히고 있다.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다. 그렇다. 엔화도 127엔 이렇게 나왔고요. 미국, 좋습니다. 땡큐요, 땡큐. 그죠? 좀 아쉽다 그랬죠?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 1번, 2번, 3번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도 금요일 날도 이렇게 끝났어요. 1번, 2번, 3번. 그죠? 나스닥. 그렇다 그러면 개인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얘기고 매기가 살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디선가 희망적인 어떠한 희망의 멘트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희망적인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가 누구냐? 그거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딱 끊어버릴 테니까. 그죠? 한번 꾸준히 보십시오. 저는 레버리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왔고요. 아주 좋아요. S&P 500, 좋고요. 그죠? 아주 좋다. 이거 선물이군요. 이거 아주 좋다. 그죠? 장대 양봉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주면요. 이거는 진짜 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레버리지를 안 샀다? 개별주는 모르겠어요. 개별주는 미미에 좀 성행을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저같이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건 하수다. 저 따라서 투자해서도 될 겁니다.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월요일날 조정을 받더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수가 1%대 머물렀죠. 그죠? 1%대. 상승이 1%대, 4%가 넘게 올라갔는데 1%대 머물고 외국인 기관들이 와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종목을 막 사들였어요. 굉장히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는 요거는 언젠가는 우리 그 주식시장에 묻혀 들어갈 거다. 아직까지는 묻혀 들어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수 플레이어로서는 더 남아있다. 유럽은 이렇게 끝났다. 별 볼 일 없다. 아주 좋죠? 그죠? 애플, 테슬라나 AMD가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얘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큼 빠졌다.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00. 1200에서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750. 그럼 올라가야죠. 많이 올라가야죠. 쭉쭉쭉. 그리고 중요한 거. 얘네들. 페덱스나 GM. 견조해요. 그죠? GM은 과거에 60불까지 있었거든요. 60불까지 있어. 최고점 60불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요 가격대면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 아니면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상당히 지금도 많이 올라가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장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근데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가는 것들이 같이 따라서 조정받는 거는 조금 이해를 못한다. 그게 주돈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 가지고 굉장히 좋았다. 환율은 이상하게 끝났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환율은요. 요거 있죠. 1250원대. 그리고 1240원대 만약 월요일날 1240원대 보여준다 그러면 땡큐. 그리고 10년물 국채는 쭉쭉쭉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국채에도 투자를 하겠구나. 그죠? 우리 장을 보면요. 여기서 한번 밀렸죠. 애매해요. 참 애매해. 전저가 여기인데, 그죠? 전저는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보면. 전저는 뚫고 올라가고. 차트를 봐서는 애매해. 그러면 저는 마지노선을 어디로 잡았느냐? 다 안 잡았습니다. 마지노선.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정리하는 가격대는 이 가격이에요.
전저점. 이거 깨지면 무조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몇이냐? 2550 대략. 그죠? 요 위에가 여기가 대략 한 2600 정도 될 거예요. 1차 마이너스는 여기가 한 2600 정도 될 겁니다. 아, 그죠? 2600. 요 선이 한 2600 정도 될 거예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코스피 50 기준으로 제가 투자하기 때문에 요 지표가 잘 안 맞아요. 여기가 2600, 2600이 요거. 아, 헷갈리죠? 헷갈리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255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정리. 요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700 정도 되겠죠? 얘가 한 2700. 그죠? 요 선이 요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 상승. 만약 요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요. 저는 당분간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그다음 2차 투자금이 또 들어갈 겁니다. 저는 1차 투자금만 들어갔기 때문에 2차 투자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박스권에서 놀 확률도 있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 왜? 뉴스에 지금 나오는 뉴스, 과거의 악재 같은 뉴스들이 다 주가에 녹아 있다. 몇 가지가 안 녹아 있는데 그 몇 가지 안 녹아 있는 것들은 글쎄요. 거진 7월달 뉴스만 안 녹아 있지 6월달 악재들도 다 녹아 있다. 하다못해 6월 FOMC 회의, 그죠? 6월 초에 있죠. 6월에 있는 FOMC 회의는 점도표까지 찍어요. 점도표 찍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악재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레버리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동향이에요. 외국인이 2,700억 사들였는데 사실 이거는 6시 끝나고 나서 액수가 훅 올라갔죠. 그죠? 근데 동시호가 때 대략 한 1,3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사들였는데 동시호가 끝나니까 1,800억. 그죠? 그리고 6시에 이게 선물 시장인가요? 왜 6시? 이거 뭐죠? 4시부터 6시. 그러면 장외거래인데? 그죠? 장외거래 끝날 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더 사들였다. 2,700억. 이건 뭐 의미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뭐 장외거래라든지 뭐 동시호가라든지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패턴이잖아요. 요게 대략 한 1,300원 찍혀 있었고요. 요건 5,500원 그대로 찍혀 있었고. 그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풋옵션이 쭉 빠지고 콜옵션이 쭉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200에서 그죠? 쭉 사들이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선물 시장.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수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요것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보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보면 좀 올라가겠는데 그냥 보면 아닌데 이상한데 떨어지겠는데 뭐 이런 단기적인 거를 볼 때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레버리지 투자한 거는요. 단기보다는 좀 중기 아니 적어도 한 2, 3주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나스닥 기가 막히죠. 예? 쭉쭉쭉 이거 제가 이거 좀 확대해야 돼요. 주돈이 제일 좋아하는 패턴 쭉쭉쭉 그죠?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뒤로 이렇게 쭉 밀린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세기면 그죠? 그렇다면 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S&P 500도 좋죠. 쭉쭉쭉 독일 거를 오랜만에 가져왔는데요. 요 독일 마지막 저항선이요. 과거 이제 코로나 폭락하기 전에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에 희한하게 거기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그죠? 그러면 얘는 박스권이 이거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새로운 박스권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독일이 유럽이 별로 안 좋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 베트남 ETF 한번 투자해 볼 만한데 저는 이런 게 저하고 이제 케미가 잘 안 맞아가지고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지수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하다. 다시 한번. 그렇다.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이가 14억 현대화는 위협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링컨이 금요일부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주말 내내. 그랬더니 이제 왕이가 나와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은 또 싸운다. 준비하고 있다. 그죠? 지금 말로만 준비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코너에 몰렸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몰린 거예요. 왜?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려고 이제 바이든이 한국에 왔잖아요. 여기 좀 확대를 할까요? 요거 하려고. IPF. 요거 하려고 바이든이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쿼드를 했잖아요. 쿼드. 그죠? 쿼드를 했는데, 쿼드가 4개 나라예요. 미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이 4개 나라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건데, 호주의 신임 총리가 중국을 좋아해. 인도는 러시아를 좋아해. 미국이,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쿼드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요. 왜? 누구한테 견제한 거예요? 중국. 우리나라도 뭔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쿼드까지 가입을 해버리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험한데 너무 이쪽으로, 방위 쪽으로 너무 나간다 그러면, 우리 진짜 작살 난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한국은 쿼드 가입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근데도 중국은 지금 우리 공격해요. 뭘 가지고 공격해요? 쿼드 가지고 공격을 못하죠. IPF 실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싸운다. 제가 미국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코너에 몰린 것 같다. 이게 미국이 코너에 어느 정도 몰리냐면요.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려고 뭐 미사일을 준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 언론 플레이, 선동 플레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리고 이거요. 이게 중국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이 너무 힘든데, 중국 어디 갔죠? 중국이 없네. 중국이 지금 너무 힘든데, 리커창 총재가 이게 금요일날 방송에서도 나왔거든요. 금요일날 방송에서 리커창 총재가 지금의 이 제로 코로나는 안 좋다. 그러면 시진핑을 공격했어요. 두 사람 얼굴 살짝 이렇게 안 좋죠, 표정이. 근데 리커창은 늙은 호랭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진핑이 상하이방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상하이방인가요? 아닌가? 뭐 황태자 정확히 있네. 하여튼 이게 조직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치적으로도 시진핑이 약간 불안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미국 언론에서는 시진핑과의 권력 충돌 뭐 해서 뭐 이렇게 나온다는데, 하여튼 리커창이 이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런 발언? 지금 그 중국에 굉장한 위기가 와 있는데도 그러면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어떠한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안 좋죠. 그죠? 그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그 안에 그죠? 내 집안을 단도리를 하려고 그러면 밖에 신경을 못 쓰겠죠. 우리나라에 신경 좀 덜 쓰라고. 너네들끼리 싸우라고.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요 IPF, 요거 가지고 중국의 공격을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한 거예요. 별로 우리한테 지금 이거는 주식시장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는요, IPF가 이게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신흥채권 엄청나게 이제 손실이 났다. 28년 만에 최악의 손실, 신흥국 채권이요. 그죠? 손실이 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피크아웃이 됐다. 그러면 손실이 계속 나느냐? 계속 날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 요거가 있죠. 그러면 채권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요거 보면 돼요. 신흥국 채권 시장으로 이제 다시 빠져나왔던 돈이 다시 해서 신흥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죠? 신흥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호재죠. 그죠? 그래가지고 채권 시장을 한번 유심히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2에서 2.7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죠? 참 이상한 게 또 나와가지고. 그리고 베이징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다. 가면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이거는 호재. 영국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료 급식소가 북적거린다. 그죠? 영국이. 이게 뭐냐? 제가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조금 이따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요 기사예요. 명품 아니면 초저가.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도요, 소비 양극화를 낸다 그랬거든요. 자, 돈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돈은 부자, 가난한 사람. 그죠? 그리고 가난은요, 가난. 그죠? 가난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어. 그러니까 부자는요, 돈은요, 부자가 먼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벌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가난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쫄딱 말려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자들이 돈이 쫄딱 말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다? 가난의 시대다. 부의 시대가 아니다. 왜? 돈은 거꾸로 움직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아직까지 지갑이 빵빵해요. 제가 그랬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전세계 미국이 돈을 땡긴다 그러는데 인제 금리를 올렸고 6월 1일부터 QT를 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인다.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있는 돈이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이 안전자산이라든지 뭐 위험한 데서 신흥국에서 부자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거밖에 안 일어나는데도 지금 주식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은 부자들은 돈이 빵빵하다. 내 지갑도 빵빵하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망하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면 부자들도 점점 더 가난해질 것이다. 그럼 부동산은 더 깨지고 그죠? GDP는 더 깨져 나갈 거고 그게 바로 돈이 빨려 나가고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게 돈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여지까지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9조 달러를 풀었나요?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해야죠. 누구는 이걸 가지고 양털 깎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거품에서 헤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는 레버리지하고 고버스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죠. 영국 무료 급식소 북적인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뭐를 하냐? 유럽에서요 횡재세를 낸대요. 지금 30분에 조만장자가 억만장자지 조만장자인지 하여튼 조만장자가 한 명씩 나온대요. 그리고 33분에 100명이 가난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100명이. 그죠? 지금이 이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나라도 양극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그죠? 주식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 투자 안 했던 사람. 그리고 주식을 늦게 투자했던 사람, 과거에 투자했던 사람. 그리고 코인을 아주 과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도 사고 명품, 큰 집에 살고 명품에 치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그랬는데 뒤늦게 코인을 산 사람. 그죠? 스테이블 코인. 완전 쪽박 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산시장, 투자시장에서도 빈부차가 이 정도로 심한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은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하고 나는 그냥 열심히 회사만 다녔어.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괴리감을 느낄까요? 하루아침에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전세가 3억짜리 전세였는데 하루아침에 6억이 됐어. 어떻게 살라고? 이사를 가야 되죠. 그죠? 이런 그 어떤 박탈감. 그죠? 집값은 저건 10억이야. 내가 평생 모아도 10억짜리 집을 못 사. 하는 그 괴리감. 그죠? 이런 게 벌써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를 없애려고 뭔가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양턱깎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거 잡지를 못하면요. 그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못하고 무정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신흥국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스리랑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뭐 돈이 없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민심이 화가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대단하다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 월가가 어떻게 변하고 월가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 그리고 나중에 월가를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하고 그 월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월가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거진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부를 더 축적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연금 연금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연금 폭락해가지고 연금도 못 받고 그죠? 그게 그때 어떻게 되고 10년 동안 어떻게 이어져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영국도 힘들다. 근데 주도는 왜 레버리지 투자했냐? 아직 지갑이 빵빵해요. 지갑 빵빵합니다. 주식 살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제가
희한하게 2600포인트 미만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그죠? 떨어지면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은 올라오자마자 팔까요? 단타성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가겠죠. 왜? 여기서 사들였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대략 3000. 3000포인트까지는 땡길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작업이 들어온다. 그렇죠. 중국이 계속 IPEF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 시간이 가면 중국 입지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근데 이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내용도 정확하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신흥국들, 그 아시아국들, 아시아에 있는 그 신흥국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언제 이게 쪽방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견제를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돈이 없어요. 이게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유럽이 지금 그 돈이 없으니까, 그죠? 왜? 유럽은 당장 7월 달에 지금 난리 났어요, 유럽이. 왜 보세요. ECB 제로금리를 하던 일본하고 ECB가 있잖아요. BOJ하고 ECB하고 두 개가 제로금리를 향해서 나가는데, 일본은 그냥 뭐 모르겠는데, 환율을 뭐 그렇게 올리고 나서. 근데 ECB는요, 7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7월에 금리 인상이 됩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언제였어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얘기했고요. 레다난 총재가 0.5%로 올려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많은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기사를 압축을 안 해놨거든요. 왜? ECB는 7월에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인상을 할 것이다.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금리 인상, 유로까지 인상을 한다. 왜 인상을 하겠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횡재를 보고 있는, 뭐 지금 당장은 뭐 정유회사라든지 원자재 이런 거 거래하는 뭐 이제 이런 회사들한테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횡재세는 무슨 뭐 구글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횡재 아닙니까? 그죠? 밈 타고 있는 그 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서 횡재세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죽게 생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데서 횡재세라는 걸 걷겠습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 앞에는 장사 없거든요. 왜? 지금부터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죠?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을 지원한대요. 이게 러시아 본토. 그죠?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냥 공격해버리죠. 그래야지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젤렌스키도 이제 코너에 몰리고, 푸틴도 코너에 몰리고, 미국도 코너에 몰리고, 그죠?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로켓 지원해줘가지고, 전면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 다 작살나겠지. 그러면 저는 고버스에 투자할 겁니다. 그죠? 그렇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계속 퍼진다. 그죠? 이거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확산 속도가 빠르고, 어떻게 확산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감염돼 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특히 약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리고, 요런 기사가 안 좋아. 요거 진짜 안 좋은 기사에서 올린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에 대해서는 이따가 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뇌피셜을. 무슨 목숨 걸고 뭐 100천조를 투자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투자합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450조 우리나라에 언제까지 투자한다는 거야? 445수 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언제까지? 기한이 있네요? 향후 5년 동안 1000조 와, 삼성, 현대 이런 기사요. 정권 초기에 다 나와요. 그죠? 문 정권 때도 나왔고, 옛날에 박 정권 때도 나왔고, 이명박 정권 때는 더 세게 나왔어요. 일자리. 특히 일자리 가지고, 더 세게 나왔어요. 하나도 실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돈 안 되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미국에다는 공장을 지을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왜? 강력한 소비처가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정모양 적골인데, 그죠? 반도체 공장 중국에 있잖아요. 미국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요. 국내 투자가 아니라 해외 투자. 해외 투자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거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안 좋다. 그리고 이런 기사 안 냈으면 좋겠다. 허황되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거요. 이런 기사가 또 이게 나왔네요. 이게 이자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부동산 앞으로 안 좋다. 그죠? 제가 이제 뭐 작년 12월 달부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주도는 부동산이 없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죠. 그죠? 주가도, 주식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뤄서 나가요. 20일 이동평선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얘도 너무 많이 올라갔어. 뭐 10,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 10,000원짜리가 5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좀 정리돼서 내려오겠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이것도 주식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지금에서 한두 끝도 없이 올라가요?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데? 그럼 내려와야죠. 이 내려오는 폭이 3분의 1일지 2분의 1일지 이것만 모를 뿐이지 내려온다는 건 뻔하잖아요. 아니면 10%만 떨어질지, 그죠? 10분의 1만 떨어질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조정은 받는다.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럴 수도 있겠다. 왜? 집이 10억인데 10억을 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영끌이 뭐예요? 모든 걸 끌어. 그러면 5억 대출. 그죠? 2%면 100만 원. 5억 대출 받아서 2%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4%가 됐다. 그죠? 기본 지금 4%잖아요? 4%면 200.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는 연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월로 따집니다. 월로. 뭐 1억, 2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리 올라가서 힘들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다가 너무 비싼 집을 산 사람이에요. 그 대출 4, 5억씩 받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연 130만 원? 에이, 이건 평균이겠죠? 그죠? 그리고 안 좋다. 실업 청구자 수가 21만 건. 팬데믹 이전보다 낮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연준은 실업률을 올리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일자리로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죠? 지금 애플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래네요. 저기 자택 집에서 일하게 한 거를 풀어가지고 회사 나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나 애플 안 댕길래 다른 데로 이직할래 그래서 이직을 가버려가지고 지금 난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미국은 일할 사람들이 부족을 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인플레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일할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월급 사람이 없으니까 이직을 하면서 월급을 올려주는데 이직이 안 되고 그냥 있으면 월급이 안 올라가죠. 그러면 땡큐. 그런데 사람들이 더 나오면 실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죠. 실업률이 100%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실업률이에요. 취직 100%. 취직이 100% 되는 100%라는 건 없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뽑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사람도 막 뽑고. 그죠? 일하던 사람들 보고 너 트럭 운전해. 월급 더 줄 테니까. 이게 지금 월마트의 입장이고. 그렇다.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에 밀든 공물을 받는다. 그렇다면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또 밀월.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밀월. 그죠? 둘이 사이좋고 둘이 사이좋고. 러시아 환율은 강세.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요. 저희 내피셜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바이든이 엊그저께 이제 그 방송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37%, 36%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선거까지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정치권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 뭐예요? 경제를 좋게 만드는 거죠. 주가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빠지는 거 막아야 되는 거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이 23년도인데 23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은 아까 전에 그랬죠. 부자들은 지갑이 빵빵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죠? 가난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죠? 돈이 점점 마르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도 나중에 이제 돈이 말라들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까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말라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경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2분기에 3월 1, 2, 3, 4, 5, 6 그죠? 2분기죠. 중국이 1분기 GDP가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2분기는요. 완전 작살 나겠죠. 2분기가. 그렇다 그러면 4월달, 5월달, 이제 6월달인데 지금 봉쇄 안 풀렸잖아요. 5월달에 완전 작살났고, 그죠? 6월달 이제 오고, 그럼 뭐 6월달 지나고 나서 7월달에 GDP 이 발표를 할 텐데 GDP 성장을 발표했는데 분명히 이때는 마이너스 아니면 지금보다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5.5%를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10월달에 당대회가 있는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막 돈 풀고 뭐하고 부동산 띄우려고 뭘 하고, 그죠? 뭔가를 해요. 왜? 10월 달에 당대 시황제를 만드는 날이거든요. 여기에 또 누가 태클을 걸었어요? 리커창. 리커창이 태클을 걸었잖아요. 이러다가는 경기 작살난다. 그죠?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10월 달까지. 근데 2분기 작살, 2분기 마이너스. 중국은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풀고 호재성 기사들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덕을 보는 거는 우리나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리고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이제 뭐 디폴트를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강제로 디폴트를 일으키게 만들겠다. 망하게 만들겠다. 근데 환율을 러시아 환율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환율 과거보다 더 좋습니다. 러시아 지금 루블하고 엄청 강세예요. 근데 과거에 러시아가 디폴트 일어나고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외환 위기였어요. 외환 가지고 했는데 지금 환율이 강세예요.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디폴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어떠한 그 러시아에 투자했던 뭐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회사들이 대규모 은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예전처럼 망해 나갈까요? 안 망한다는 거죠. 벌써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다 세워놨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 디폴트 이 얘기도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죠. 그죠?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죠. 그리고 블러드가 6월하고 7월 달에 50pp 인상하고 9월에는 인상을 멈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가를 이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정치권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요. 11월 달 중간 선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 같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걸 수도 있고요. 그죠? 이제는 옐런하고 파월하고 버냉키. 근데 버냉키는 아니죠. 옐런하고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파월은 약간 블러드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한번 떴고 옐런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준 총재들, 그죠? 다른 연준 총재들, 이 블러드 말고 다른 연준 총재들, 과거에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연준 총재들이 매파적 얘기를 했던 연준 총재들이 어떠한 멘트로 나오는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최소 6월 금리 인상, 6월에 50pp 인상하는 거 있잖아요. 50pp 인상하는 거는 벌써 주가에 녹아들었다. 근데 이 점도표를 치잖아요. 점도표를. 그죠? 이 점도표 나오는 시기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점도표 나오는 시기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요거는 6월 중순쯤 나오겠죠. 최소한 지금부터 2주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확산세가 빠른데 지금 주가에는 별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의주시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예의주시에서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QT가 들어가잖아요. QT가 얼마에 시작을 할지, 그죠? 파월은 이제부터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계획이 얼마였냐면 475억 불이에요. 3개월 동안. QT가 6월 1일 날 시작되면서 475억 불씩, 그 이후에 950억 불씩 땡긴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요 액수를 다 땡길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요거 한번 봐야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돈을 땡겨 들어가니까 QT가 무섭거든요. 그러면 요게 만약에 덜 땡겨졌다 그래도 호재. 요만치 땡겨졌다 그러면 주가에 벌써 녹아 있다. 그죠? 그죠? 이거보다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위험한 건데 이상은 안 할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최소한. 그렇다. 그러면 QT가 어떻게 어느 정도 땡겨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무역 수지가 3개월 적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행을 푼대요. 6월 달부터 일본 여행 푸는다. 그러면 여행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환율도 좋아. 그러면 여행 수지는 적자가 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이제 달러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달러는 강세가 아니라 약세를 원해요. 그래야지 미국한테 유리해. 그죠? 원화는 강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무역 수지도 해결이 되고 여행 수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강세. 그러니까 지금 120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세를 만들고 우리는 강세를 만들고 이게 생각이 딱 일맥상통한다 그러면요. 외환당국에서 개입을 하겠죠. 그죠? 환율 떨어뜨리겠죠. 왜? 기름값이 115불이에요. 그대가 환율이 1260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 1160원까지 떨어뜨리면 대략 10% 정도? 정확하진 않아요. 대략 10% 정도 적자가 뭐 했나. 하여튼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죠. 그러면 무역 수지도 해결을 하고 여행 수지도 해결해. 이제 여행을 많이 가. 베트남도 풀어놨지. 다 뭐 필리핀 다 풀어놨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행들을 어마어마하게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보는 거는 원화를 강세를 만드는 거예요. 원화 강세. 그래가지고 1100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그죠? 지금 1260원에서 1100원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지금 뭐, 그러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마치까지. 그죠? 여기가 1100원에서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1080원인가? 이마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떨어질 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 공식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악재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호재예요. 이게 굉장히 큰 호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을 해가지고 버는 돈도 있는데, 그죠? 무역수지라는 게 수출해서 버는 돈, 그리고 환율이 약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너무 약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벌어오는 돈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다 수입하잖아요. 가뜩이나 비싼데,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일본은 벌써 포기했죠. 일본은 지금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위안화. 중국도 죽게 생겼거든요. 위안화가 떨어지는지, 강세가 됐는지, 요걸 보면 돼요. 그러면 위안화 따라서 강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강세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위안화는 지금 입장에서는 강세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미국 저기 경제가 저기 뭐 다 작살이 났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진핑 10월 달에 시황제 만들어야 돼요. 경제 성장률 5.5%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중국은 환율 조정하니까 굉장히 편하다. 고정 환율이 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환율을 조정을 하잖아요. 돈 풀면서 환율까지 조정을 해버린다. 그러면 위안화 환율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조정이 된다. 그러면 저기 원화가 강세가 된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개별주는 모르겠어요. 개별주 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걸 길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길게 보는 건 아닌데 짧게 아니면 올 연말까지 본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상승. 내년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진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모든 실물 지표가 내년부터는 진짜 안 좋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돈 아직까지 주머니에 빵빵하게 있어요. 이 돈이 마르는 순간 큰일이 터질 겁니다. 주도는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